자, 부정청탁금지법. 정식 명칭은 그렇지만 우리가 김영란법으로 알고 있죠. 네. 김영란법이 앞으로 사흘 후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자, 이제 접대 골프란 말 자체가 아예 전면적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 주말이었던 어제 오늘 골프장은 그야말로 만원 사례였다고 합니다. 저희 채널A 기자가 한번 취재를 해봤거든요. 허욱 기자의 보도를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도권의 한 골프장 클럽하우스 앞. 이른 아침부터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들어옵니다. 주차장은 빈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인근 다른 골프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오전 8시가 안 됐는데 주차장은 만차가 됐습니다. 네, 오늘 마감이에요. 오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 골프를 치려는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골프 접대는 접대 금액과 상관없이 김영란법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유권 해석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까지, 이번 주까지도 꽉 차 있고요. 김영란법 때문에 좀 많이 빠지긴 빠집니다. 당장 다음 주말부터 예약이 대폭 줄었습니다. 시행이 안 돼서 우리도 걱정을 하시는데. 접대용으로 인기가 높았던 회원제 골프장 중 생존을 위해 퍼블릭 골프장으로 변신한 곳도 있습니다. 접대용으로 많이 쓰이는 무기명 회원권의 가격 하락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게 된 골프장들이 장기간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자, 어쨌든 자기 돈 내고 골프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렇게 접대 골프를 마지막으로라도 쳐보겠다고 골프장에 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현실이 저는 약간 재밌기도 한데요. 자, 여상원 변호사님, 네. 그 골프 좋아하십니까? 뭐 칩니다. 네. 자, 이 골프장들이 어떻게 문 닫는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다른 꼼수들 같은 것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가명 쓴 거는 뭐 꼼수에 축에도 안 들어가죠. 공무원들이 보통 가명 쓰지 않습니까? 네. 다음 두 번째 꼼수, 이걸 뭐 이런 걸 말해야 됩니까? 근데 두 번째 꼼수는 공공에 난 꼼수. 아니요. 돈을 미리 현금을 나눠주고 네. 계산은 자기 카드로 하는 거. 네. 그다음 세 번째 꼼수, 네. 해외로 나가는 거. 해외. 예, 해외로 나가면 아무래도 이게 신고잖아요. 네. 자기가 신고 안 하면 이건 뭐 그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 신고 안 하면 김영란법은 적발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가지 정도의 꼼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됩니다. 네. 참. 네, 저희 뭐 기자나 앵커들도 이 김영란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네. 교사나 공무원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대체로 앞으로 당분간 가만히 있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사람 만나지 말자,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법이 너무 모호하고 여러 가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리고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재미난 컬러링을 만들어서 민원인들이 전화할 때마다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청렴 대한민국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청탁 없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합시다. 네, 들으셨습니다. 뭐 내용은 뭐 건전한 내용이네요. 흰다미 기자. 근데 김영란법 만든 주체가 권익위원회잖아요. 네. 권익위원회가 이런 컬러링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 기재부가 만들었단 말이죠. 네. 어떤 뭐 사연이 있습니까? 네, 이 김영란법 컬러링은 바로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의 아이디어인데요. 네. 주무부처인 권익위가 만들지 않고 바로 기재부 예산실에서 만들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아마도 모든 이제 적용 대상인 공무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박 실장은 이거를 만들면서 직원들도 또 시민들도 뭐 마음가짐 새롭게 하자라는 뜻에서 만들었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내일부터 20대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할까 이 부분도 이번 김영란법의 아주 최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자, 국회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정세균 의장이 이런 글을 보냈다고 합니다. 저희가 말시지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피감기관들이잖아요. 전부 국감 대상들이. 피감기관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3만 원 이상이건 이하건 식사는 제공받을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 기간 동안에 무심코라도 식사 등 편의를 제공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라 이렇게 했는데 자, 하종대 국장, 예. 이
어떻게 김영란법 시행 전과 후 보통은요 피감기관들하고 점심도 같이 하고 저녁 때는 심지어 가끔 폭탄주 같은 것들을 말아먹다가 언론사들한테 들켜가지고 망신도 당하고 했는데 앞으로 풍경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 보세요? 예전에는 되게 피감기관들한테 많은 접대를 받았죠. 네. 뭐 식사만 접대받은 게 아니라 밤에는 여러 가지 유흥 업소까지 가가지고 접대를 받다가 걸려서 이제 무리가 언론기관으로부터 여러 번 이제 질타를 받은 적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 자체가 완전히 봉쇄가 됩니다. 즉 네. 다시 말하면 식사만 금지되는 거 아니라 거기에서 뭐 빵이라든지 뭐 이런 거 주는 것 자체도 금지예요. 간식도 안 되는 예, 간식도 안 돼요. 뭐만 되느냐? 생수하고 커피만 된다라고 권익위에서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수하고 커피만 마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같이 이제 직접 국회의원들만 이렇게 그리고 뭐 보좌관 이런 사람들만 되는 게 아니고 네. 같이 취재를 하는 취재 기자들도 과거에는 그 피감기관이 국회의원들 같이 식사하면 그 옆에서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같이 할 수 없게 됩니다. 똑같은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여상원 변호사님, 네. 이 뭐 어쨌든 사흘 주면은 이걸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공공기관 등 임직원에 해당돼서 기자들도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모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시행되면은 우리 사회 정말 깨끗해집니까? 일정 부분 많이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피감기관 뭐 나왔는데 사실 피감기관에서 물 한 잔 얻어먹는 것도 사실 잘못된 겁니다. 물도 얻어먹으면 안 되죠. 자기를 감사하는 기관에 뭘 얻어먹으면 이게 감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권익위원회는 클리어링 안 만들고 기재부 만들었는데 네. 권익위원회 와서 로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네. 근데 기재부 예산실은 엄청나게 많아요.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 그 김영란법 시행 계기로 있죠. 그 공직자가 네. 명예를 갖다가 자기 생명보다 중시하는 풍토, 돈 벌겠다면 공직자 하지 말고 장사하라 이거죠. 네. 명예와 부를 갈라야 됩니다. 이때까지 공직자 뭐 일선 세무 공무원 하면 뭐 한 달에 얼마 생기고 이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자기 공직 권한도 가지고 돈도 벌려니까 이런 결국 김영란법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나는 명예를 그리고 청렴을 내 생명보다 중시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요. 김영란법 시행 안 해도 사회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네. 제가 좀 덧붙이자면요. 네. 사실 김영란법은 대한민국 5,000년 그런 어떤 역사 중에서 비리를 척결하는 가장 어떤 계기가 되는 중요한 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네. 1987년 그때 이제 군대를 갔었거든요. 그때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네. 거기도 감사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놀랬던 거는 그 감사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먹는 음료수, 커피 한 잔까지도 자기가 직접 가지고 옵니다. 네. 그리고 그 시간 8시간 안에 딱 감사하고 딱 시간 되면 자기가 자기 돈으로 돈 내고 밥 먹으러 갑니다. 거기에 피감기관이었던 우리 소대장이나 중대장 아무도 단 한 번도 감사하는 동안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많은 차이를 느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이 가져올 또 부작용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지금 김영란법이 결국은 두 사람 사이, 즉 다시 말하면은 민간 업자들 그리고 공무원들 사이의 어떤 소통의 장 하나가 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비리를 방지하는 건데 그러나 비리를 방지하면서도 민간 업자들하고 공무원들 사이에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결국은 현장을 전혀 알지 못해 가지고 네. 제대로 몰라서 새로운 정책을 잘 못 세우거나 이렇게 네.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예를 실례로 들 수 있는 게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 초기에 아주 세게 그 부정부패 척결 운동을 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위도에서 페리오 사건 나왔는데 원래는 전주에 있는 공무원이 거기에 현장에 가서 항상 그거를 감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세게 그거를 방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안 가게 됩니다. 거기 가면은 술 마시고 밥 먹게 되고 밤에 아. 한번 자게 되고 하면서 그걸 감시당하니까 네. 전주에서 전화로 해가지고 그냥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명보트라든지 아니면 구명조끼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제대로 모르게 됐고 결국 현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불법 이런 것들이 저질러지는 게 감시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그런 큰 사고로 이어졌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김영란법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우려점들, 그리고 경제 내수 시장 위축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프 쳐라! 그 내수 시장 위축되지 않도록 해라!
당부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자, 박 대통령 어제 굉장히 심기가 복잡하셨을 것 같습니다.